안녕하세요. 토이스쿨 정현 소장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지난 시간에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무엇인지 개념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, 오늘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. 자,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도시급에서는 이 사업, 재건축, 재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.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. 그 이유는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들을 철거하고요. 주변에 있는 아파트보다 새로 짓는 이 아파트를 훨씬 싸게 입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특히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두 가지 요인을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외부적인 요인과 이 내부적인 요인을 잘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요시돼야 될 게 이 외부적인 요인이다.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인에는 대표적인 게 정부 정책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, 여러 가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장에 대한 이런 정부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흐름, 뭐 국내 경기, 뭐 국제 경기, 국내외 경기를 경기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점이죠.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재건축,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앞으로 장기간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인지, 이런 어떤 입지,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외부적인 요인이 훨씬 더 이 재건축, 재개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살펴보는 게 첫 번째고요. 그 다음에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이 내부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게 이제 조합원이라는 게 이제 정비 사업 진행이 되면서 조합원이라는 게 이제 결성이 되거든요. 그러면 이 조합원들의 의지가 되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절차 중에서도 조금 더 어느 단계가 안정적인 단계, 투자하기에 좋은 단계,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 단계에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보통 10층 이하의 아파트들을 재건축했을 때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뭐 중저층 이런 아파트들, 이런 것들이 이제 밀집된 재건축 지역인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과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을 잘 살펴보고 접근을 해야 조금 더 안정성, 그 다음에 수익성, 이런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단계 절차 조금 더 살펴보면서 어느 단계가 좀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하기에 적합한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업 단계 절차입니다. 사업 초기 단계인데요. 이때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 단계,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정비사업,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단계, 수립이 되면서부터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 보통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요.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죠. 그래서 이 사업 초기는 상당히 이제 불투명한 시점입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될지, 진행이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단계에 투자하는 건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 단계도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인데요. 그 다음이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려면 또 요건들이 있습니다. 뭐 건축물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거나, 뭐 도로 접도율, 그 다음에 호수 밀도, 뭐 이런 과소 토지,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됐을 때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거기에 법령에 보시면 자세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오늘은 이제 어느 시점에 재개발, 재건축 사업에 투자하는 시점이 좀 적합할 건지에 대한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단계도 사업 초기 단계입니다. 그래서 이때는 뭔가 좀 아직까지 눈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투자하기에는
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그래서 바로 이 사업 중기 시점이 저는 이제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, 조합 설립이 인가라는 게 떨어지죠. 그래서 이제 이때 조합 설립이 돼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이때서부터 이제 뭔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제 눈에 보이는 시점으로 돌입을 했다,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도 인가가 됐어도 무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분쟁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안정적인 시점은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 그 시점, 그리고 이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면 이 당시에 이제 감정평가라는 걸 활동을 하는데요. 그래서 이 감정평가가 끝난 시점에 아무래도 이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시점을 한번 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물론 이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조금 더 적게 붙었기 때문에 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요, 이 사업 시행 인가 시점에는 그래도 훨씬 더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시점이 제가 볼 때는 투자에 적합한 시점이 아닌가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관리 처분 계획이 이제 끝나면요, 이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주 철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훨씬 더 확실한 시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70~80% 이상은 확실시 되는 시점입니다. 이 관리 처분 계획이 끝난 시점이.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바로 이제 이주, 원주민들이 이제 이주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,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고, 그 다음에 준공, 그 다음에 입주, 마무리, 이제 청산해서 이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. 이 단계까지 해서 10년이 넘게 걸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사업 말기 시점이고요. 그래서 하나의 표로 이제 정리해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건데,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부터 이런 과정이 여기까지 추진위 설립까지 사업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. 설립 인가하고 시행 인가, 이 단계가 사업 중기입니다. 그래서 인가가 떨어지는 이후 감정평가 끝나는 시점이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더 수익성, 안정성의 측면에서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 떨어지면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시점, 이주 철거, 그 다음에 착공, 입주, 청산까지 이런 단계에 걸쳐서 재개발, 재건축,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간단하게 일단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요. 이 절차 진행 과정 중에서도 많은 일들과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개발,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이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잘 검토를 해야 된다. 그 중에서도 이 외부적인 요인, 현재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규제가 심한지 아니면 완화시켜주고 있는지, 그리고 경제 흐름,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계속 꾸준히 상승세에 있는지, 그리고 그 지역이 재개발,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 이 지역이 꾸준하게 앞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지, 그 주변에 개발 호재 이런 것들, 뭐 이제 기차역이 추가적으로 생긴다든가 전철역이 생긴다든가 이런 호재들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 단계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 적합한 시점에 투자하는 습관이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과 안정성의 측면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.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궁금하신 건 저희 카페에 댓글이나 질문 게시판,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